자, 포지션 앱솔루트 할 거고요. 자, 요렇게 미리 세팅을 해주세요. 배경 색깔까지 넣어주세요. UL에다가도 배경 색깔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해서 배경 색깔을 크림슨 색깔 하나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박스 에어리어 두 번째 거도 배경 색깔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 쿠션 해서 배경 색깔들이 이제 각각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원을 만들 때는요, 보더 레디우스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하는 레디우스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토샵에서 우리가 레디우스를 얼마를 넣으면 이제 동그란 모양, 둥근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위스와 하이트가 100픽셀, 100픽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더 레디우스를 이 하이트의 반 정도인 50픽셀만 넣어도 이렇게 둥근 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더 레디우스를 해서 둥근 원까지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 해야 될 거는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건데, 누구한테 줄 거냐면 박스 1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에어리어 2, 1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박스 1, 이 안에 있는 박스 1, LI 중에서 포스트 차일드, LI 중에서 포스트 차일드 첫 번째 LI를 우리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바뀌죠. 어디 갔을까요? 박스 1은 현재 여기에 있죠. 박스 1 여기에 있는데 박스 2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박스 2가 안 보이는 이유는 박스 1이 포지션 앱솔루트로 붕 떠버렸기 때문에 박스 2는 당연히 아래에 있었다가 여기 자리가 비었구나 라고 해서 박스 1 자리로 이동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 1 아래에는 박스 2가 숨겨져 있다. 이거 언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자, 똑같은 박스 2에 얘도 넣어볼게요. 박스 2의 첫 번째 자식에게 우리가 언제 했었어요? 플로트 레프트를 했을 때도 요거랑 똑같은 상황을 봤던 것 같아요. 자, 똑같이 요번에는 이 박스 2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박스에다가 플로트 레프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올라갔죠? 차이점이 있어요.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 지금 여기서 차이점은 글씨가 어떻게 됐어요? 자, 얘는요, 박스 1이 붕 떴죠? 박스 1이 붕 떴었고, 이 아래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박스 2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지션 앱솔루트를 했을 때는 이 그림과 글자가 어떻게 한꺼번에 같이 위로 올라갔죠. 근데 플로트 레프트는 어때요? 박스 2라는 글자는 못 올라갔어요. 글자는 못 올라가고 이미지만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만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건가요? 얘네들이 둘 다 붕 떠버렸기 때문에 박스 1도 붕 떴고 여기에 있는 박스 1도 붕 떴기 때문에 부모인 박스 에어리어들, 얘네들은 부모인 UL들은 어떻게 높이가 원래 300픽셀이었었는데 200픽셀로 지금 줄어들었죠. UL의 높이가 줄어든 거는 둘 다 똑같다. 자, 그러면 UL에다가 우리가 높이 유지하는 방법을 5가지를 배웠었어요. 플로트 할 때 높이 유지하는 방법 5개를 배웠었으니까 그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높이 유지를 해볼 건데, 자, UL에다가 어떻게 줄 거냐면요.
UL 애프터 넣어볼 거예요. 애프터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가상의 공간, 컨텐트. 가상의 공간을 무조건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애프터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록을 해줘야 되고요. 올라오지 말아라. 클리어, 보스 여기까지 했어요. 별 변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박스 1, 박스 3, 박스 1, 박스 3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선 지금 별 변화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얘네들 박스 1, 2, 3를 모두 다 포지션 앱솔루트로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박스 1 안에 있는 모든 LI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LI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LI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LI를 모두 포지션 앱솔루트, 프로트 레프트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짠! 이렇게 됐죠. 어디 갔나요? 무슨 색이 없어졌어요? 빨간 색깔 없어졌죠. 빨간 색깔. 빨간 색깔 없어졌죠. 크림슨 색깔 없어졌죠. 이거 왜 높이 유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 우리 분명 UL에다가 애프터를 넣었는데 이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됐을까요? 이 방법은 플로트에다가 줄 수 있는 높이 유지 방법이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지금 크림슨 색깔은 우리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넣었잖아요. 부모에게 높이를 주려면 지금 이 프로트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높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총 5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지션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UL에 무엇을 해준다? 높이 값을 준다. UL에 높이 값을 준다. 이렇게 넣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모두 플로트 레프트를 넣었어요. 플로트 레프트, 얘네 플로트 레프트, 얘도 플로트 레프트, 얘도 플로트 레프트를 했을 때, 자, 플로트 레프트는 일단 얘가 플로트 레프트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요소가 어떻게 됐어요? 다음 자리로 갔죠. 자동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박스 3가 어떻게 됐어요? 자동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포지션 앱솔루트 같은 경우 우리가 앱솔루트 붕 떠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라고 명령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결론은 레프트 0, 탑 0 이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레프트 0, 탑 0 자리로 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마크업을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업을 수정을 해서 어디 갔니? 마크업을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UL의 순서를 바꿀 거예요. UL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박스 2가 위에, 박스 1이 아래에 이렇게 순서를 한번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바꾼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름들이 박스 1, 2, 3, 1, 2, 3라고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죠? 헷갈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4번, 5번, 6번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6번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4번, 5번, 6번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아 그러면 기본값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고 위치를 정해주지 않으면 레프트는 0인데 레프트는 0이고 탑은 그냥 그 자리로 들어가는구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자리를 넣어줄 수 있겠죠. 자 박스 1에 레프트 값과 탑 값을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레프트는 0을 넣어줄 거고 탑도 0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0, 탑 0 이렇게 넣었을 때 얘네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짠! 올라갔죠. 여기로 올라갔죠. 왜 일로 올라갔을까요? 그쵸. 탑 0이니까 부모는 여기에 있지만 위에서부터 100픽셀 자리에 지금 부모는 들어가 있지만 얘네들은 레프트 0, 탑 0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 기본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움직여야 해 라는 기준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라 라는 것을 주지 않은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4번, 5번, 6번은 레프트 0, 탑 0으로 갈 거예요. 둘 다 셋 다 똑같이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레프트 0, 탑 0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마크업이 되어 있는 6번이 가장 위에 올라와서 보이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맨 마지막에 마크업 된 거가 가장 위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누구를 기준으로 해라 라는 것을 주지 않았어요.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나의 부모인 이 유엘, 그리고 나의 조상인 바디가 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만약에 여기에 DIV가 감싸져 있었다면, 이렇게 만약에 감싸져 있는 구조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나의 이 얘네들 LI 포지션 앱솔루트를 넣어준 이 LI들의 부모인 얘 UL, 그리고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UL을 감싸고 있는 UL의 부모인 DIV, 그 다음에 DIV의 부모인 바디. 결론은 내가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조상을 계속 찾으러 가는 거죠. 부모를 계속 찾으러 가는 거죠.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내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여기서 조용히 있죠. 1번이 지금 조용히 있어요. 그럼 DIV한테 가서 물어보죠. DIV, 네가 내 기준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얘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 내가 너의 기준이다 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종 조상인 누구를? 바디가 내 기준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바디가 기준이 된다. 그럼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부모 또는 조상에게 무엇을, 그쵸? 부모 또는 조상에게 무엇을 포지션 렐러티브를 준다. 포지션 렐러티브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 6번, 4번, 5번은 어디로? 얘네들이 기준이니까 여기로 오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5번, 6번의 자리가 다 똑같이 레프트 0, 탑 0이기 때문에 모두 겹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겹치지 않고 4번, 5번, 6번을 조금씩 자리를 이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자식에다가, 자, 여기 안에 첫 번째 자식이죠. 첫 번째 자식 그냥 이거 하나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자식이죠. 두 번째 자식에다가 쓸 건데 뭐 쓸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LI 중에서 두 번째 자식 nth 차일드 두 번째인 얘는 레프트 10픽셀, 그 다음에 탑 10픽셀 이렇게 넣어라 라고 하게 된다면, 자, 두 번째 자식은 이렇게 위에서 10픽셀, 왼쪽에서 10픽셀 떨어진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식도 똑같이 해라. 세 번째 자식도 마찬가지로, 자, 얘는 20픽셀 떨어진 자리, 30픽셀 됐네요. 30픽셀 갈게요. 30픽셀 떨어진 자리에 가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1번, 뭔가 이상한 느낌인데, 3번이죠. 3번 이렇게 해주고 가게 되면, 자, 이렇게 4번, 5번, 6번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양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누구를 기준으로 했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갔다. 4번, 5번, 6번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주고 싶을까요? 제가 순서를 바꾸고 싶겠죠.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는데 나는 4번을 가장 위에 보이게 하고 싶어요. 4번이 가장 위에 나오고 싶어요. 그럼 4번이 누구예요? 첫 번째 자식이죠. 첫 번째 자식인 얘한테 뭘 주면 돼요? 그쵸? 첫 번째 자식, 얘는 첫 번째라고 쓸게요. 자, 첫 번째 자식에게 Z 인덱스 뭐 5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애들한테는 숫자를 안 넣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왜 안 됐을까요? 이렇게 넣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안 된 이유는? 그쵸, 첫 번째 자식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LI한테 Z 인덱스를 5를 똑같이 넣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자식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첫 번째 자식에게
Z 인덱스 5를 넣어주면 첫 번째 있는 요소만 Z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면 4번이 맨 위에 나오겠죠. 제가 지금 이거 이렇게 넣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만 화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제가 박스 에어리어에 LI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넣었고 레프트 0, 탑 0을 넣었거든요. 지금 우리는요. 박스 에어리어에 있는 1번에 LI 모든 자식들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LI 첫 번째도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었고 두 번째 LI도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었고 세 번째 LI도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었어요. 각각의 위치값만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 겹쳐지는 문구가 보이시죠, 여러분? 이왕이면 어떻게 하자? 우리는 문구를 겹치지 않도록 작성해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도 포지션 앱솔루트, 얘도 포지션 앱솔루트, 얘도 포지션 앱솔루트, 얘도 포지션 앱솔루트 다 똑같은 거가 지금 몇 번 써 있어요? 3번 적혀 있잖아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LI다. 1번 안에 있는 LI다 라는 게 지금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달라진 건 뭔가요? 레프트 0, 탑 0 값만 다르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레프트 0, 탑 0 값이 다르니까 얘는 1번한테 그냥 옮겨서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소수 줄이는 방법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2번도 포지션 앱솔루트 할 거고 얘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LI에 이미 들어가 있는 말인데 똑같은 말 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이미 여기 있으니까 얘는 지워도 될까요? 되겠죠. 여기도 지워도 되겠죠. 달라지는 부분만, 다른 내용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든 LI의 포지션 앱솔루트가 되어 있고 1번은 레프트 0, 탑 0, 2번은 레프트 10, 3번은 레프트 30 이렇게 되어 있고 1번은 맨 앞에 보이고 싶으니까 Z 인덱스 5라고 넣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똑같죠? 달라진 게 없죠. 근데 나 5번이 이번에는 좀 앞에 나오고 싶어요. 5번 두 번째 거죠. 5번은 두 번째 박스 5번이 맨 앞에 보이고 싶어. 뭐 해주면 돼요? 얘도 Z 인덱스라고 넣어주고 숫자는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요? 맨 앞에 나오고 싶어요. 그렇죠. 6이나 10이나 이렇게 5보다 큰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는 픽셀 이런 단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 5번이 위로 올라오게 됐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5번, 4번, 6번 순서대로 겹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포지션 앱솔루트 이렇게 붕 떠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넣으면 자기 크기만큼만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진다.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 기준이 누군지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은 조상 또는 내 부모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양들이 겹쳐져 있을 때 맨 앞에 나오고 싶다면 Z 인덱스를 높은 숫자를 넣어주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마크업한 요소가 가장 위에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 자, 지금 빨간 상자, 그 다음에 검정색 상자, 그 다음에 초록색 상자가 있어요. 박스가 있는데 지금 이 박스를 감싸고 있는 이제 갈색 상자가 이 세 가지 박스의 부모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분홍색 박스에다가 포지션 앱솔루트라는 속성을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검정색 상자와 그 다음에 초록색 상자는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분홍색 상자는 붕 떠서 가장 맨 위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부모인 요소는 자, 1번 상자인 빨간색 상자가 포지션 앱솔루트 붕 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자식이 하나가 없어졌다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높이는 남은 자식들 검정색 상자와 초록색 상자의 크기만큼만 높이가 유지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찬가지로 초록색 상자, 그 다음에 검정색 상자를 다시 한번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건데요. 포지션 앱솔루트를 이번에 제가 검정색 상자에다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다 같이 붕 떴죠. 위치 값을 얼마라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레프트 0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레프트 0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초록색 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초록색 상자는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왜?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러면 부모인 요소는 부모 요소 어디 갔나요? 부모인 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자리가 찌그러지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잠깐만요. 요 색깔이 부모 여기 있네. 만들어져서, 자, 검정색 상자가 지금 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얘가 맨 위로 올라가게 됐고요. 초록색 상자는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게 됨으로 인해서 가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던 부모는 자식들이 하나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높이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가 초록색 상자도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가장 맨 위에 나오겠죠. 그래서 마크업을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마크업 했던 요소가 가장 위에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요. 이번에는 레프트 0이라는 값을 넣어 줄 거예요. 지금 하얀 색깔 이 박스가 바디로 해서 여러분들의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갈색 상자가 부모인 요소인 거고 그 안에 자식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분홍색 상자를 제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0, 탑 0 값을 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가냐면 레프트 0, 탑 0을 주게 되면 여기 위치로 가겠죠. 레프트 0이고 탑 0이잖아요. 요 위치로 갑니다. 근데 나는 그 위치로 가는 걸 원치 않았지만 이 자리로 가게 되고요. 밑에 있었던 검정색 상자와 초록색 상자는 어떻게 해요? 앞자리가 비었죠. 포지션 앱솔루트에서 붕 떠서 자리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앞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예요. 위로 올라가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인 요소는 어떻게? 자식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게 된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검정색 상자를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고 레프트 0, 탑 0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가겠죠. 두 번째로 지금 빨간 색깔 상자랑 그 다음에 검정 색깔 상자인데 순서는 마크업 순서는 빨간색, 검정색, 초록색 순서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중에 마크업한 검정색 상자가 지금 빨간색 상자랑 같이 겹쳐져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레프트 0, 탑 0을 넣었기 때문에 자, 누구를 기준으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어떻게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레프트 0, 탑 0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요소인 초록색 상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리가 비었으니까 위로 올라가 주어야 될 거고 부모인 요소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식의 높이만큼만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초록색 상자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0, 탑 0을 줄 거예요. 자, 레프트 0, 탑 0 여기로 가게 되는 거고요. 부모인 요소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을 잡아줄 거예요. 이제는요. 기준을 잡아줄 건데 원래는 빨간색 상자한테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0, 탑 0을 주게 되면 요 위치로 가죠. 그런데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 얘네들은 위로 올라가야죠. 올라갈 거고 부모 요소 찌그러지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얘가 맨 위로 올라가 있었던 빨간 색깔 상자가 이쪽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 포지션 앱솔루트 붕 떠라 그리고 위치를 어디로? 레프트 0, 탑 0을 주었기 때문에
레프트 0,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0자리, 위를 기준으로 해서 0자리의 자리를 잡아라고 했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내 부모 또는 내 조상들, 부모를 감싸고 있는 요소들, 나를 감싸고 있는 요소들은 다 내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찾다 보니까 누구를 아무도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누구를 찾아요? 가장 최종 조상인 바디를 찾아서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왼쪽 위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뭘 해줄 거냐면 너의 기준은 이 갈색 상자야 라고 포지션 렐러티브를 갈색 상자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갈색 상자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나오게 될 거고 가장 위에 위치를 하겠죠. 그럼 지금 이제 검정색 상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겨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갈색 상자한테 우리가 포지션 렐러티브를 줘서 기준을 잡아준 상태예요. 기준을 잡아준 상태고 이제 검정색 상자도 어떻게 할까요?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0, 탑 0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도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마지막에 마크업 한 거가 같은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한 거가 위에 보인다고 했으니까 검정색 상자에 가려져서 빨간색 상자가 지금 보이지 않게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부모는 포지션 앱솔루트 되어 있으니까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게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얘는 올라가겠죠. 둘 다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게 되고요. 자, 이제 초록 색깔 상자도 어떻게 줄 거예요? 너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0, 탑 0 해. 이미 갈색 상자에 렐러티브 있기 때문에 초록색 상자 가장 위에 위치할 수 있게 되었고요. 부모인 요소는 어떻게 쪼그라들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럼 부모에 나는 배경을 넣고 싶어요. 높이를 유지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준다? 부모에다가 높이 유지해주는 방법.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부모에게 높이 유지해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이트를 준다. 하이트를 내가 100픽셀, 200픽셀, 30픽셀 이런 식으로 높이 값을 주게 되면 얘가 이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포지션 렐러티브를 넣었죠. 여기다가 포지션 렐러티브를 넣었기 때문에 이 렐러티브 준 요소에 레프트 얼마, 탑 얼마 여기도 값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 자리를 맡아놓은 상태로 어디로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지션 렐러티브에 대해서 볼 건데요. 포지션 렐러티브를 줄 겁니다. 빨강색 상자한테 포지션 렐러티브를 줄 거고요. 자, 이번에는 레프트 100픽셀, 탑 0 이렇게 줄 거예요. 레프트 100픽셀, 탑 0. 박스에 포지션 렐러티브를 줄 겁니다. 포지션 렐러티브를 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값은 레프트 100픽셀 그 다음에 탑 0을 넣어줄 예정이에요. 자, 빨간 색깔 상자부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색깔 상자부터 줄 거고요. 자, 빨간 색깔 상자한테 자, 너는 지금부터 포지션 렐러티브 레프트 100픽셀 해라. 자, 지금 상자가 100픽셀, 100픽셀이라고 가정하고요. 레프트 100픽셀이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왼쪽부터 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부터 100픽셀 떨어진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위에서 탑 0 자리에 가게 된다. 자, 얘 이렇게 넣었을 때는 밑에 있는 요소들이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나요? 그렇죠. 안 올라옵니다. 왜? 얘는 자리를 맡아놓고 간 거예요. 현재 내 자리를 맡아놓고 간 거기 때문에 얘는 올라오지 않아요. 두 번째 상자도 똑같이 레프트 포지션 렐러티브를 넣고 100픽셀 탑 0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프트 100픽셀, 탑 0 요렇게 가겠죠.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0자리,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0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자, 포지션 렐러티브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기 자리를 맡아놓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레프트 0, 탑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얼마 넣으면 될까요? 마이너스 값을 넣으시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마이너스 값을 넣으시면 돼요. 양수를 넣으면 오른쪽 아래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를 넣으면 위쪽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준이 탑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초록 색깔을, 자, 레프트 100픽셀, 바텀 100픽셀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록색 상자에, 그쵸? 초록색깔 상자에 레프트 100픽셀, 그 다음에 탑 100픽셀 이렇게 초록색깔 상자에다가 주게 되면, 자, 얘는 레프트 100이니까 일단 여기로 오게 될 거고요. 포지션 렐러티브입니다. 100픽셀이니까 현재 위치에서, 탑이 아니라 바텀이죠. 바텀이라고 했어요. 바텀 100픽셀 이렇게 넣게 되면 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100픽셀 떨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가라. 이렇게 올라가겠죠. 부모의 크기는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부모는 그대로, 높이는 그대로. 왜? 얘네들 포지션 렐러티브는 자리를 맡아놓고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래에 있는 요소들이 위로 따라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지금 검정 색깔 상자가 레프트 100픽셀, 바텀 100픽셀을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갔죠. 원래 위로 올라갈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넣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무엇을 기준일 때? 탑일 거를 기준일 때. 탑에서 100픽셀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탑에서 마이너스 100픽셀을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바텀에서 100픽셀이면 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100픽셀이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아래로 내려갈 거면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초록 색깔하고 검정 색깔 상자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검정 색깔 상자를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검정 색깔 상자와 그 다음에 초록 상자를 순서를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그렇죠. Z 인덱스를 넣어주면 되고요. 숫자가 높으면 위에 나온다.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Z 인덱스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포지션을 준 요소에만 줄 수 있어요. 플로트된 요소와 포지션된 요소가 있는데, 플로트에다가 Z 인덱스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포지션 준 요소에다가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를. 그래서 숫자가 낮은 게 아래에 깔리고 숫자가 높은 게 위에 보이게 된다.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더 할 건데요. 뭐 해줄 거냐면 포지션 픽스드예요. 포지션 픽스드. 자, 포지션 픽스드라는 요소는, 자, 얘를 제가 포지션 픽스드를 줄 거예요. 초록 색깔 상자를 포지션 픽스드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포지션 픽스드를 뭐라고 줄 거냐면, 초록 상자에 포지션 픽스드, 바텀 100픽셀, 라이트 100픽셀 이렇게 초록 상자에다가 줄 거예요. 이렇게 주게 되면, 자, 초록 상자에 라이트 100픽셀이죠. 라이트 100픽셀. 자, 포지션 픽스드의 기준은 스크린이에요. 부모가 아닙니다. 포지션 픽스드의 기준은 스크린이기 때문에, 자, 아래에서 100픽셀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픽셀,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시작을 할 거고요. 라이트 100픽셀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100픽셀이니까 여기쯤 나오겠네요. 맞죠? 이렇게 해서 포지션 픽스들 하면 이렇게 되고, 부모 요소는 자식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됐으면 포지션 픽스드만 렐러티브,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잠깐만요. 현재 모양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박스 2하고 박스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얘네들 박스 에어리어 1에다가 포지션 렐러티브를, 일단 박스 2에다가 넣을게요. 박스 2에다가 포지션 렐러티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박스 에어리어 2에다가 포지션 렐러티브, 자, 탑 100픽셀, 그 다음에 레프트 100픽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보이는 화면 이렇게 가죠. 자 보다시피 아래에 있었던 박스, 크림슨 색깔의 박스가 위로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위로 올라오지 않았죠. 그리고 자 자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레프트 100픽셀, 위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100픽셀, 현재 자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동한다. 그 다음에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제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기에 렐러티브가 아니라 앱솔루트가 들어갔다면, 앱솔루트가 들어갔을 때면 이렇게 됐겠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죠. 밑에 있던 요소가 올라왔고, 나는 내 크기가 원래 100%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식의 크기만큼만 가로 크기가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사이즈가 바뀌었습니다. 자 앱솔루트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렐러티브를 넣으면 다시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올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포지션 픽스드를 넣어 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포지션 픽스드 박스 얘한테 줄게요. 박스 6번 피를 하나 만들게요. 피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픽스드라는 거를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포지션 픽스드를 넣을게요. 포지션 픽스드 넣어주고, 라이트 0, 탑 100픽셀 이렇게 넣어주고,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짠, 여기 있죠. 픽스드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이런 색깔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로 크기 위스 100픽셀, 하이트 100픽셀 요 정도만 넣어주고요. 아래에다가 넣을게. 탑 100픽셀 말고 바텀이라고 넣어놓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나와요? 딱 여기 있죠. 근데 고정된 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디에다가 우리가 강제로 스크롤이 생길 수 있게 높이를 주도록 할게요. 높이를 한 3000픽셀 정도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000픽셀 정도를 넣고 확인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있고요. 내가 올라가도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계속 같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밑에다가 얘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div 섹션 하나 넣고, 로렘 하나 넣은 다음에 포지션 픽스들을 넣기 전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원래는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자 잠깐 보세요. 자 픽스드라고 되어 있고 로렘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죠. 네, 주석 처리 해제해 주었고요. 저장했고요. 자 보세요. 짠,
올라왔죠. 로렘 글씨가 위로 올라왔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포지션 픽스드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준다. 다른 요소에 영향을 준다. 결론은 다른 요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붕 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준은 누구? 스크린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지션 앱솔루트, 그 다음에 렐러티브, 포지션 픽스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탑 버튼으로 많이 사용하죠. 탑 이렇게 쓰고, 탑이라고 쓰고, 탑 A로 감싸서 샵 하나 넣어놓고 이름을 탑이라고 주는 거죠. 탑이라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보세요. 저장했거든요.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스크롤 내려갔죠. 탑이라고 누르면 맨 위로 올라가죠. 올라갔잖아. 샵은요 맨 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넣으면, 우리 A는 어디론가 가는 링크 속성이잖아요. 그쵸? 근데 샵만 넣으면 맨 위로 올라가요. 책갈피 같은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가장 맨 위가 볼 수 있도록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맨 위로 올라가게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클래스 스티키를 지금 하기 위해서 섹션을 지금 2개를 만들어 놨고요. 섹션에다가도 이제 우리가 사이즈랑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섹션에다가 위스 100%, 그 다음에 높이를 한 300픽셀 정도로 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색깔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티키 속성만 따로 뽑아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따로 쓰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다크 그린으로 해서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냥 일반 섹션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섹션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됐죠. 자, 지금 보이는 화면 이렇게 잘 보세요. 제가 스크롤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올라가고 있고, 탑만 지금 이제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린 또는 뷰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가만히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섹션을 지금 총 3개를 만들었고요. 가운데 있는 애만 포지션 스티키라는 속성을 넣었어요. 얘도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속성을 이제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요. 스티키 요소에 자, 포지션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포지션 스티키. 자, 포지션 스티키를 보시면 웹키 스티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웹키 스티키는 사파리 브라우저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브라우저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포지션 해주시고, 웹키 스티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제 벤더 프리픽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접두사를 붙여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파리 브라우저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용으로 웹캐스트를 넣어 주었고, 자, 그 다음에 위치 값을 넣어 줄 건데요. 탑 100픽셀이라고 넣어 주도록 할게요. 탑 100픽셀. 다 됐나요? 스티커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 보세요. 자, 새로 고침 해주시고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 할게요. 우리가 다크 그린 색깔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스티키 박스입니다. 제가 스크롤 내릴 거예요.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 자,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죠. 자, 탑 100픽셀이라고 제가 넣었어요. 이제 얘가 위에서 100픽셀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쭉쭉쭉쭉 올라갔죠. 이제 위에서 이제 100픽셀 정도 딱 떨어진 자리죠.
요렇게 들어갔죠.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100픽셀 정도 되는 자리예요. 자, 보세요. 위에 있는 섹션은 일단 올라가고 있죠. 스크롤이 가면 올라가죠. 자, 얘 어때요? 가만히 있죠. 스티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어떻게 되나요? 자기 크기만큼, 현재 나의 높이만큼 가만히 있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가 섹션에다가 300픽셀을 주었기 때문에 300픽셀만큼 올라간 다음에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다시 봐요. 다시 봐요. 쭉 가다가 자, 100픽셀 정도 남았을 때 가만히 내 거는 고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소와 위에 있는 요소는 계속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고 밑에 있는 섹션도 300픽셀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300픽셀이 딱 맞는 거죠. 지금부터 300픽셀만큼 올라왔잖아. 가려졌잖아. 완벽하게 300픽셀 올라온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같이 올라가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모양 본 적 있으시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기술. 자, 이런 거 할 때 스티키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포지션, 앱솔루트, 렐러티브, 그 다음에 픽스드, 스티키 정리했습니다.